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계엄정국으로 국회가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은 열렸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뇌물 및 배임 의혹 재판입니다. 지금 대장동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는 바로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동연 판사를 향해 폭발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구속시켰을 것이다. 그러면서 김동연 판사에게 불복, 오늘 정언을 거부했습니다. 자, 유동규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지금 계엄정국이 터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굉장히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은 오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지금 계엄 이런 것들로 바빠서 오늘 표결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김동연 부장판사가 덥석 받아줬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고 하니까 또 슬슬 권력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국 대표 12일 날 이제 곧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2심대로 간다면 징역 2년형 구치소로 가고 이제 국회의원직은 날아갑니다. 그러자 조국 대표 선고를 미뤄달라고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늦춰달라는 겁니까? 아무튼 이재명, 조국 다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동연 부장판사에게 유동규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자 김동연 부장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 재판, 오늘 이재명이 불출석한 이 대장동 재판은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일반인이 빠졌으면 바로 구속됐을 거다. 너무 특혜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심리한 이재명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면서 끝내 정언을 거부했습니다. 1시간 만에 이 재판은 끝났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세상의 권력을 다 쥔 것 같이 피고인이 재판부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저희같이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과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를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권력자 이런 경우에는 눈치 보면서 이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네. 아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이거 이재명 피고님 이거 바쁘신데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까? 이런 거 아니겠죠? 김동연 부장판사 정말 속이 너무 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판사입니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다는 점을 사전에 사유를 밝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살인자, 강도 전부 다 잡범들도 피고인이 되면 내가 말이야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국가 현안에 대해서 친구랑 논의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 나간다.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중요한 일을 하니까 재판에 못 나오겠다. 아니 이런 사람이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재판을 5개나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당대표에 국회의원에 뽑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무튼 기가 막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중대하고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 중에 이거 표결이 있었습니까? 원래 민주당은 7일 저녁 7시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기는 뭐 아우 나는 말이야 지금 계엄 상황에 너무 지금 친구하고 중요한 의논을 해가지고 재판 못 나간다. 피고들이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 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고 또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도 뭐 뇌물 혐의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이걸 또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준 판사도 문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또한 12일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국 대표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22대 국회의원이자 제2야당의 당대표로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선고기일을 상당한 기간 연기해달라는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기가 힘들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격, 지금은 공보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방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격 고소했습니다. 어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석 변호사, 오늘 바로 그냥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글을 올린 석동현 변호사, 이번에는 김어준, 장경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짓을 당장 멈추라면서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들이 했던, 특히 김어준 씨가 했던 그런 아니면 말고식 폭로, 여기에 대한 이 경종을 울리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아니면 말고식, 지금은 뭐 이렇게 해도 나는 무사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민석 전 의원을 보십시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공격, 무슨 주사 맞았다, 무슨 주사 맞았다, 마약 구파를 벌였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횡행할 당시 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운운했던 안민석 전 의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음대로 사실관계가 규명도 안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어준은 국회 과기방위에 참고인으로 나와 자신의 입으로 확인이 안 됐다면서 한동훈 사살설 등을 입에 올려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 지금 격분한 상태 같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왜 이재명을 고소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의 수사변호인단,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 변호사가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2명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미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무슨 민주당 법무국 이따위로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라, 아니면 최고위원급이 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민주당이 하니까 아예 이재명을 콕 찍어서, 그리고 책임 있는 사무총장 2명을 맞고소했습니다. 무고죄입니다. 자, 방금 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석동현 변호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 교수, 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합니다 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건은 이 내란 선전이냐 아니면 무고냐 이재명을 불러와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석 변호사는 또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을 놓고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의 아류 수준인 장경태를 앞세워 유언비어 이탈을 제조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김어준은 국회 과방위에서 한동훈 사살명령 이 발언으로 가짜뉴스 의혹으로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지난번에 야권의 모 인사가 암살조 운운하며 군용 차량을 장갑차로 둔갑시킨 것까지 치면 앞으로 유언비어가 몇 탄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탄핵안 본회의 표결 직전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사살설 등을 주장했던 것을 언급한 석 변호사는 얼마 전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을 과방위로 불러 위증 책임이 따를 정인 선서도 없이 사살설이란 유언비어를 날조했다가 재미가 없자 장경태를 앞세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격자 제보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 서울 서초구 성형외과를 찾아 계엄 선포 직전인 밤 9시 30분까지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해당 3시간 동안 프로포폴 등 불법적 약물 투여도 의심된다고 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을 빌려 주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 건은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오를지 장경태 의원이 오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석동현 변호사는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악성 의혹이라고 일축하면서 나쁜 버릇은 절대 어디로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을 현혹시키기 위한 노림수,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작했고 다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래설, 청와대의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실제 백옥 주사에 대해서 마약 성분 세척제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이 2014년 1월 8월까지 청와대가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등 다량의 미용용도 주사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자 김 씨는 소위 밤새게서 하는 건달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그들은 이를 두고 뽕세척제라 부른다고 밝혀 박 대통령이 약물 중독 의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청와대 의무실장이 국정조사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의혹 제기, 의혹이라는 말만 부르면 면죄부가 되는 건지 아무튼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군의 계엄과 관련된 보도들 그리고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지금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모의를 했다, 어떤 명령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속된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내고 지금 군이 정당한 개헌 업무 수행을 한 데 대해서 이걸 검찰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이번 계엄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사령관과의 중간 매개 고리 핵심 임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특수본 본부장을 이미 고발한 상태입니다. 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이 북한 도발 유도설 이런 것들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김용현 전 장관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질문해야 하나? 지금 국방에 관여했던 군인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는 것은 아닌가? 일단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했으면 군은 여기에 따라서 지시를 따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방이 흔들리는 그런 군의 사기를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계엄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이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했다. 이 검찰이 왜곡 공표해 불법 수사로 장성들을 체포하고 인신 구속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이 입장문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내가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선포한 계엄의 뜻을 받아 장관인 제가 명을 내린 이상 이것을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장병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일부만 왜곡해 하나씩 언론에 공표하고 계엄사무의 수행을 포함한 국방사무 전체가 범죄인 양 국군을 모독하고 있다고 모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 경계선이 참 모호합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졌고 군은 명령을 받았는데 군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불복종해야겠다. 이거는 복종해야겠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이런 장병들 또는 부하들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그렇게 쉽게 단언할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를 하고 또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책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에는 사령관들이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이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규명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윤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 무죄 추정 원칙의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걸어도 됩니다. 지금 이재명은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이재명은 범죄자다. 뇌물 받아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지금 이재명 자기 입으로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 뭐 법대로 가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하라. 자기는 침대 축구하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사명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편이며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이다.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변호인단이 오늘 이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지금 이 계엄 수사에서 검찰이 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적 비상 상황을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획했다는
이런 의혹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이건 경향신문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 겁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영현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북한 도발 유도설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는 계엄 수사인데 이런 것까지 묻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김영현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라거나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영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조치를 계획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 이거는 완전히 유도수사.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이 이렇게 흥분해서 입장문을 2번이나 낸 것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수사기관은 좀 평정심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흘리는 이 행위도, 아니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이렇게 수사 내용을 흘리는 걸 뭐 범죄로 단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민주당의 태도가 돌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용현의 이 폭탄 발언, 앞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이미 고발당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